요즘 총선 가까워지니까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마하겠지, 출마하겠지, 출마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정치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누가 물어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총선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장관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그 논란 뭐 약간 관심이 있는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자, 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남아 있어도 뭐 출마를 하겠다 안 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법안 이제 총선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죠. 저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출마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갈 텐데 예.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과 한 장관을 연결시켜서 출마하냐 마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장관의 이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해석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총선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초선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대표도 국회에 들어가면 초선이에요. 그럼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당직이 뭐 원내 부대표 정도예요. 그러면은 당대표였던 사람이 원내 부대표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때 총선에 출마해서 초선부터 쌓아야 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느냐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계속 여권에서 공격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음모론, 이거 뭐 하면은 이거 덮으려고 이런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일부에서 음모론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오늘자 조선일보 6면입니다. 정권, 기획, 마약 사건, 음모론 키우는 야당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마약 수사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선균 씨까지 막 터지고 그리고 뭐 지드래곤까지 터지니까 요즘에 이렇게 마약 사건이 많이 나와? 이거 뭐 정치적으로 뭐 덮으려고 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한 의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정권의 이기와 이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터뜨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런 타이밍인 것이죠. 근거는 없지만요. 예. 자, 마약 음모론에 대해서 근데 그럼 근거 있으세요 했더니 뭐 근거는 없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근거는 없지만요 라면서 방송에서 저런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신가. 정말 저런 얘기는 국민들께 가짜뉴스 차원에서도 근절을 해야 되는 거라서 본인이 발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5선이에요. 5선. 심지어 발언의 파급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여태까지도 가짜뉴스 여러 번 퍼뜨렸고 뭐 윤지호 씨 사기에 판 깔아주고 최서원 씨 400조 발언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랐던 분인데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는지 참 의문이고 지금 한 80년대 정도 마인드에 멈춰 계신 것 같아요. 언론이 굉장히 매체가 한정되어 있을 땐 거기서 내보내는 것만 접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마약 뉴스 터지면 법조 기자들이 하지 뭐 정치부 기자들까지 가서 그 기사 파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매체마다 기사는 다 나오고 인터넷 매체도 있고 뭐 통제를 하고 말고 하는 거는 정말 어느 시절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선 의원의 그 내공 잘 봤습니다. 예. 자, 한민석 의원, 죄송합니다. 안민석 의원의 이런 주장들이 왜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느냐, 이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안민석 의원은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재판이 벌어지던 2017년에 최 씨 은닉 재산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서 구설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장자연 씨의 생전 동료라고 주장한 이 윤지호 씨, 공익 제보자로 추켜 세우긴 했지만 윤지호 씨는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이 제기되니까 캐나다로 도피했죠. 또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의 증조부와 조부가 친일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가 최 의원으로부터 허언증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여러 차례 이렇게 가짜 뉴스를 쏟아내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국회의원의 품격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윤지호 씨 사진이 오랜만에 화면에 나오는데 모습이 윤지호 씨 지금 뭐 하나요? 아직도 그냥 미국인가 캐나다에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밝혔으면 좋은데 본인이 진짜 알고 있는 게 뭐였는지, 알고서 얘기했는지 모르고서 얘기했는지 아직도 이 문제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안민석 의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들어보시죠. 네.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서로 이제 말의 그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한동훈 장관이 가짜 뉴스에 저렇게 민감할까?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국정조사에서도 가짜 뉴스라는 거 밝혀졌잖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됐어요. 아무런 사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적어도 형사에서는. 자, 한동훈 장관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담동 가짜 술자리로 발칵 뒤집었던 기억이 아주 어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송치 결정이 지금 뭐 내려진 상태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과를 받으셨어요? 가짜 뉴스를 이 자리에서 유포한 것에 대해서 해당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하실 저는 생각이 있는 것 사과가 같지는 필요하다고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책 특권을 이용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사건 관련해서 요 질문만 드리죠. 지금 검찰이 재수사 요구, 이러면 경찰은 무조건 재수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안 해도 됩니까? 그냥 묻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수사가 나올까요?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럼 재수사 요구에 따라서 재수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인 고소인 한동훈 장관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달라고 하는 방법, 투 트랙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헌법 이론적으로 지금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더 탐사는 지금 기소 의견이잖아요. 예. 거기에 협업했다고 하는 공범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열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번 수사 결과는 미진하다. 그러니까 재수사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의겸 의원이 요즘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과 관련해서 또 이번에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나왔어요. 네, 김의겸 의원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작성한 이 감사원 내부 자료 공감 노트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감 노트. 네, 김 의원은 이 노트를 보면 유 사무총장의 왜곡된 시각과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 드러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거 봤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관련 감사와 국회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 감사원 내부 문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부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면서 받은 의원은 면책특권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준 사람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 그럼 이번에도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 안 받고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약속했었잖아요. 면책특권 없애겠다, 불체포특권 없애겠다. 지금 그 얘기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김의겸 의원은 계속 면책특권 때문에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죠. 국회 안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발언했다면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물론 뭐 역사성을 띠고 있지만은 김의겸 의원처럼 저렇게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입법이 준비를 했느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지금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인식을 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87년도에 헌법 개정할 때만 해도 이제 저 면책특권을 였던 거는 독재 정권에 항의 좀 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국회 안에서는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항의할 수 있고 폭거에 대해서 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지. 국회의원이 설마 거짓말을 뭐 이렇게 대놓고 하겠어?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김의겸 의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면책특권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뭐 지금 좀 없어져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번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검찰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검찰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권한,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된다. 그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의 저 어떤 폭로를 자꾸 문제 삼고 있는데, 저는 또 일면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저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지금 원색적인 그런 표현이 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에 또 담게도 거북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런 내부의 문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 1년 반 차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공무원들이 기강회의,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이 정권에 힘이 빠지고 있다 하는 그런 해석으로도 빚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대를 맞더라도 김의겸 의원의 발언 중에 100대를 맞더라도 내가 한 대 때리면 게 낫다. 그게 다 이익이다. 이건 어떻게 해보세요? 예, 저는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의 저런 무책임한 근거 없는 저런 말씀이나 또 김의겸 의원께서 뭐 좀 이렇게 근거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나왔잖아요. 자료가 나왔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야당의 저항권의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야당의 저항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의 발언으로 이게 가짜뉴스인 게 거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대신했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100대를 맞더라도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 그게 남는 장사다. 뭐 사실이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설사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99대를 맞더라도 한 대라도 때릴 수 있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해볼 만하다. 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장에 대한 것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공무상 비밀은 맞지만 공익을 위해서 지금 터뜨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 혐의가 은폐되는 것에 대해서 공익제보가 돼서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이거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 업무 스타일이 과격하다. 뭐 이건 그냥 개인 적용용이잖아요. 그죠? 그냥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개인 적용용을 했는데 국민에게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공익을 증진하는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걸로 너무 재미를 보다 보니까 다 갖고 와라, 내가 터뜨려주마, 지금 이런 창고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